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서울 교외의 작은 헬스장 건강검진 한 번이 김동연 할아버지의 충격적인 기억을 되살려낼 줄은, 그리고 세대를 초월한 두 사람이 함께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써 내려갈 줄은.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찾아주세요. 저는 이지은, 김동연 할아버지의 조카입니다. 어릴 적 늘 할아버지를 따라 마을 밖 유채꽃 밭으로 나갔고 집 처마 밑에 앉아 할아버지의 예시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78세,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걸음도 느리십니다. 그럼에도 제 눈에 비치는 할아버지는 한때 한국 특공부대에서 복무했던 강인한 전사의 면모 그대로입니다. 수년 전 강남 인근 시장에서의 교통사고가 사랑하는 아내를 앗아갔고 김동연 할아버지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신체는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40년을 함께한 반려자를 잃은 고통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점점 귀향이 뜸해지고 형식적인 전화통화만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나눌 사람이 없는데 내가 왜 아직 살아있나?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근육 단련에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바벨, 풀업, 매일 2번씩 한강변의 작은 헬스장에서 운동했습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정말 건강하시다, 정신력이 대단하시다 라고 칭찬했지만 밤이면 할아버지는 갑작스레 밀려오는 기억에 가슴이 두근대며 피곤에 잠겼습니다. 2달 전쯤 제가 운동하러 헬스장에 갔을 때 김 할아버지가 자세도 흐트러진 채 데드리프트를 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동연 할아버지, 자세 교정을 위해 필라테스를 한번 해보세요. 할아버지는 손사래치며 말씀하셨습니다. 필라테스? 군 복무 시절부터 바벨만 들어왔는데 제가 다시 권했습니다. 척추와 엉덩이 관절에 좋아요. 한 번만 체험해 보세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월요일 아침 가냘픈 햇살이 강가 작은 필라테스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김동연 할아버지를 19세 경희대학교 체육학부 신입 졸업생이자 강사인 박서연에게 인도했습니다. 서연은 타이트한 운동복을 입고 생머리가 흘러내리며 프로다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동연 할아버지가 들어서자 잠시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고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필라테스 체험 오신 분이시죠? 네, 저는 김동연, 78살입니다. 서연이 운동 이력을 물었습니다. 예전엔 어떤 운동을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군대 PT 시절과 바벨 운동하던 시절을 이야기하며 한숨 지었습니다. 요즘 허리 아래랑 엉덩이 관절이 시큰거려서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문가의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자세는 안정적인데 엉덩이 근육과 복근이 약해져서 척추에 부담이 가요. 움직임을 체크하고 맞춤 운동을 짜 드릴게요. 그녀는 할아버지를 매트에 눕히고 골반뼈에 손을 얹어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고 복근을 조이게 한 뒤 척추를 자연스러운 곡선대로 굽히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할아버지 골반에 손을 얹자 동연 할아버지의 눈빛이 멀어졌다가 번뜩였습니다. 심장은 압박이 아니라 낯선 감정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열정적으로 안내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흉곽을 열고 내쉬면서 골반을 들어 올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강변 일출의 배경음악처럼 잔잔하게 흐른다. 김동연 어르신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부드럽고 다정하게 안내받아 보는구나. 트레이닝이 끝나자 서연이 일어나 땀을 닦으며 물었다. 어르신, 어떠세요? 어르신은 드물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등이 해방된 기분이야. 몸이 따뜻해지고 참 신기하군. 서연은 환하게 방였다. 어르신은 근육 기본이 좋으세요. 주 2회 필라테스만 꾸준히 해도 금방 회복될 거예요. 나는 수첩에 적었다. 김동연, 어르신, 개인 필라테스 8회권 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한번 해보지. 돌아가는 길, 내가 말을 걸었다. 새로운 걸 시도하신다니 저도 기뻐요. 어르신이 돌아보며 눈을 반짝였다.
내 딸이 필라테스가 좋다더니 이제야 제대로 느끼겠구나. 늙어서도 배울 줄 아는 게 어디야. 그 말에는 자조와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노을이 한강 물빛을 보랏빛으로 물들일 때 김동현 어르신은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필라테스 일정표와 낙관적인 미소가 들려 있었다. 나는 알았다. 그 미소 속 깊은 곳에는 기억의 균열, 외로움과 상실의 두려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어르신은 새로운 도전에 마음을 열었고 기적은 그렇게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한강 작은 필라테스 방에서의 단 한 번 체험이 김동현 어르신의 가슴 속 충격적인 기억을 깨워 반세기 차이를 넘어 두 사람이 함께 써내려갈 뜻밖의 여정이 시작될 줄은. 나는 이준, 김동현 어르신의 조카 이지은이다. 어릴 적 나는 늘 어르신을 따라 마을 바깥 유채꽃밭에 가앉아 어르신이 특공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 듣곤 했다. 지금 어르신은 78세, 머리는 백발이요. 허리는 조금 굽었으며 걸음은 느리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 눈빛 속에서 한평생 군인이었던 꿋꿋함을 본다. 수년 전 강남 시장에서 돌아오던 길의 교통사고로 40년을 함께한 반려자를 잃고 육체와 정신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어르신은 체력은 빨리 회복했지만 아내를 잃은 슬픔은 가슴 속에서 쉬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지금은 모두 자식을 이루어 각자의 삶에 바빠 남은 것은 형식적인 통화뿐이다. 어르신은 묵묵히 스스로에게 물었다. 공유할 저녁 식사가 아무도 남지 않았는데 나는 왜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 그 후 동현 어르신은 한강변 작은 헬스장에서 엮기와 철봉 운동에 모든 열정을 쏟았다. 누구나 청춘보다 건강하다고 감탄했지만 아무도 몰랐다. 밤이면 기억이 심장 박동으로 되살아나 잠 못 이루는 밤이 많다는 것을. 하지만 척추와 고관절이 약해지면서 강도 높은 웨이트는 더 이상 무리였다. 어느 초봄의 오후, 나는 그분을 리버사이드 필라테스 센터로 데려갔다. 젊은 트레이너 박서연이 갓 졸업해 일하고 있는 곳이었다. 그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필라테스라니? 나는 웨이트만 익숙해. 하지만 나는 간청했다. 한번 받아보세요. 허리랑 엉덩이 교정에 좋아요. 마침내 그분은 마지못해 동의하셨다. 다음 날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비쳐 얇은 먼지층을 나무 바닥에 내렸다. 공간은 고요했고 에어컨의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렸다. 동현 할아버지는 몸을 약간 구부린 채 짐 가방을 꼭 쥐고 연습실에 들어왔다. 19살 검은 생머리의 박서연 트레이너가 반짝이는 눈빛으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늘 필라테스 체험이시죠? 네, 저는 김동현, 78살입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운동 전에 자세와 근육 상태를 먼저 확인할게요. 그녀는 어떤 운동을 해보셨는지 물었고 할아버지는 군대 PT와 웨이트 트레이닝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근육은 여전히 탄탄하세요. 다만 엉덩이 관절과 척추 정렬이 필요합니다. 서연은 할아버지를 매트 위에 눕히고 골반뼈 위에 손을 올려 호흡법을 지도했다. 배에 공기를 가득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코어를 조이는 연습이었다. 그녀가 교정하기 위해 엉덩이에 손을 댔을 때 동현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듯했다. 통증이 아니라 낯설고 따뜻한 감각 때문이었다. 서연의 목소리는 고요한 새벽의 음악처럼 부드러웠다. 그들이 마실 때 갈비를 열고 내쉴 때 골반을 끌어올려요. 할아버지는 집중하며 동작을 따라 했다. 등은 점차 이완되고 엉덩이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었다. 할아버지는 중얼거렸다. 이 작은 동작이 이렇게 효과적일 줄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구나. 운동이 끝나자 서연은 일어나 땀을 닦으며 물었다. 어떻게 느끼세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허리랑 엉덩이가 깨어난 기분이야. 정말 놀랍네. 서연은 환히 빛나며 말했다. 근육 기반이 튼튼하니 일주일에 2번만 필라테스 하시면 금방 회복될 거예요. 나는 수첩에 적었다. 월 8회 개인 세션.
김동현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내가 노력해보지. 돌아오는 길, 나는 공원 벤치에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매화 나무 사이로 봄바람이 불어와 잎을 살랑였다. 할아버지는 말했다. 오랜만에 몸이 변하는 걸 느껴보네. 고맙다. 얘야.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강가를 바라보며 희망이 반짝이는 눈빛을 보였다.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장롱에서 사고 전 아내와 찍은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웃음은 여전히 환했다. 그는 사진 옆에 새로 받은 필라테스 일정표를 놓고 속으로 생각했다. 아직 내 인생에 새 장이 남아있을지도. 깊이 갈라졌던 옛 기억, 외로움과 후회, 그 틈새로 젊음과 신뢰가 스며들었다. 이것은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여정의 시작이었으며 두 세대의 열망이 함께 타오르는 순간이었다. 첫 필라테스 수업 후 아무도 예상치 못했으리라. 김동현 할아버지와 젊은 트레이너 박서연이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될 줄은 형식 없는 시작이었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새 출발이었다. 두 번째 리버사이드 필라테스 수업.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나무 바닥 위에 빛 줄무늬를 그린다. 나, 이지은은 일찍 도착해 김동현 어르신이 전날 서연 강사님에게 배운 호흡 동작과 척추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어르신은 전보다 자신감 있어 보이고 등이 곧게 펴졌으며 표정도 한결 편안하다. 서연 강사님이 들어오며 미소 지으며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은 코어와 엉덩이 관절 운동을 이어서 할 거예요. 김동현 어르신이 반짝이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서연 강사님은 저항 밴드를 건네며 발을 올리고 양손으로 밴드 끝을 잡은 뒤 뒤로 기대며 복근을 조이도록 지도한다. 어르신은 어색해하면서도 그대로 따라 하신다. 나는 메모한다. 동현 어르신 1주차, 2회차, 저항, 밴드, 코어 운동. 수업 중반, 서연 강사님이 어르신의 자세를 교정한다. 손을 살짝 허리에 얹어 골반을 곧게 유지하도록 돕는다. 그 가벼운 접촉은 전문적이면서도 부드럽다. 어르신은 돌아가신 아내가 예전에 자세를 잡아주시던 순간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진다. 코어 운동을 마친 뒤 서연 강사님은 어르신을 리포머 기계로 안내한다. 신발을 벗기고 양말만 신긴 뒤 어르신을 누워 뒷굽을 페달에 올리게 한다. 뒤꿈치로 누르며 엉덩이 근육이 작동하는 걸 느끼고 천천히 당겨오세요. 어르신은 얼굴을 찡그리며 힘주지만 거울에 비친 모습은 등이 곧고 골반 각도가 균형 잡혀 있으며 척추가 편안해 보인다. 수업이 끝나자 서연 강사님은 작은 물병과 평가지를 건네며 말한다. 어르신 정말 잘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저항을 높일게요. 기분이 어떠세요? 어르신이 한숨 돌리며 답하신다. 좀 더 힘들지만 오히려 상쾌합니다. 몸에 숨이 트이는 느낌이에요. 서연 강사님이 활짝 웃으며 응답한다. 어르신, 곧 빠르게 회복하실 거예요. 나와 어르신이 돌아갈 때 어르신은 중얼거리신다. 이렇게 운동하니 참 좋구나. 나는 웃으며 말한다.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훨씬 젊어 보이시고요. 어르신은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체육관을 바라보신다. 지은아, 내게도 희망이 생겼구나. 이후 수업이 계속될수록 강사와 어르신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진다. 서연 강사님은 자주 어르신에게 개인 동작 영상을 보내며 어르신, 무리하지 마시고 통증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덧붙인다. 어르신은 그때마다 따뜻한 마음이 전해진다. 예를 들어 목이 뻣뻣하다고 하면 강사님은 직접 촬영한 목 스트레칭 영상을 보내주신다. 어느 오후 서연 강사님이 묻는다. 어르신,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세요? 진행 사진을 함께 보며 확인하고 싶어요. 어르신이 놀라며 묻는다. 제가 초대받은 건가요? 강사님이 웃으며 대답한다. 네, 더 잘 지도하려고요. 어르신은 기쁜 마음으로 약속을 잡는다. 수년 만에 젊은 강색에 함께 앉자고 제안받은 첫 순간이다. 그 주 어르신은 새로운 동작들을 시도해본다. 사이드 플랭크, 리포머 브릿지 등 이전보다 훨씬 어렵지만 엉덩이와 몸통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는 걸 느낀다. 허리 통증도 눈에 띄게 줄어든다. 어르신은 감사 인사를 보낸다. 강사님 덕분에 허리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강사님이 답한다. 어르신이 정말 잘 따라 해주셨어요. 약속한 날, 동현 어르신은 센터에 도착한다. 서연 강사님은 노트북을 켜고 전후 사진을 비교한다. 보세요. 허리 굴곡이 15도 줄었고 골반 각도도 양쪽 균형이 맞았어요. 계속 유지하세요. 어르신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며 감동한다. 필라테스가 이렇게 효과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서연 강사님이 다정히 말한다. 어르신의 노력 덕분이에요. 저는 길잡이일 뿐입니다. 저녁 어르신이 나에게 전화를 건다. 지은아, 서연 강사님 정말 대단해. 내 몸이 완전히 달라졌어. 나는 기뻐하며 묻는다. 개인 수업 계속 받으실 거예요? 어르신은 웃으며 답하신다. 아마 오래 다니게 될 것 같구나. 하지만 초반의 행복 뒤에는 보이지 않는 도전이 있었다. 세 번째 주, 또 다른 연장자 필라테스 회원인 오세훈 52세. 어르신이 김동현 어르신에게 쏟아지는 서연 강사님의 관심을 시기한다. 서연 강사님은 왜 저 할아버지한테만 신경 쓰고 우리를 소홀히 해요?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으로 흐른다. 서연 강사님은 재빨리 사과하며 말한다. 죄송합니다. 다음 수업 때 모두 보충해 드릴게요. 김동현 어르신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며 마음 한켠이 아려온다. 그날 저녁 서연은 김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다. 오늘 폐를 끼쳐 죄송해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할게요. 그러자 그는 짤막하게 답했다. 괜찮네. 이해했네. 하지만 속으로는 되뇌었다. 과연 그녀가 나를 계속 1대1로 지도해야 할까? 주말에 내가 방문했을 때 김 선생님은 안락의제 조용히 앉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계셨다. 내가 물었다. 할아버지, 속상하세요?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서와서 연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네. 나는 다독였다. 할아버지도 관심 받을 자격이 있으세요. 그는 서연이 할아버지와 자세를 교정하며 찍은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눈가가 촉촉해지며 말했다. 따뜻함을 느껴. 월요일 아침 동현 어르신은 다시 그룹 수업에 돌아와 모두와 함께 운동했다. 서연은 반은 그룹 지도로, 반은 김 선생님 1대1 지도로 시간을 나누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호흡을 맞추며 다른 이들이 시기하지 못하게 했다. 수업 후 서연이 살며시 말했다. 할아버지, 잘하셨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덕분이네. 그들의 눈빛에는 다시금 이어진 신뢰가 반짝였다. 김 선생님과 서연은 스튜디오 베란다로 걸어 나왔다. 여린 새순들이 바람에 살랑였다. 그가 올려다보며 말했다. 야야야, 다시 젊어진 기분이야.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아직 앞길이 많이 남았어요. 그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함께 걸어가자꾸나.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세대가 함께할 여정에 희망을 반짝였다. 단 한마디의 속삭임이었을 뿐인데 필라테스실 안 공기는 순식간에 답답해졌다. 김동현 어르신은 깨달았다. 가장 큰 장애물은 고관절도 척추도 아닌 세상의 시선이라는 것을. 필라테스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등과 고관절의 뚜렷한 회복을 체감한 김동현 어르신과 트레이너 박서연은 모두 흥분했다. 그러나 기쁨이 움트자마자 도전이 닥쳤다. 월요일 아침 필라테스실에는 손님이 가득 찼다. 서연이 그룹 지도로 분주할 때 또 다른 연장자 회원 오세훈 어르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 씨, 김 선생님만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같은 돈 내는데. 순간 정적이 흘렀다. 서연이 조용히 답했다. 죄송해요. 시간을 균형 있게 배분할게요. 오, 어르신은 입을 삐죽이고 자리를 떴다. 옆에서 듣고 있던 김동현 어르신은 마음이 찡했다. 늘 건강을 자부하던 그였지만 지금은 짐이 된 기분이었다. 그는 구석으로 물러나 혼자 운동을 이어갔다. 서연이 달려와 속삭였다. 속상해하지 마세요. 할아버지의 노력을 소중히 생각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히 말했다. 미안해서. 오후 김 선생님은 내게 전화해 말했다. 지은아, 특별 대우를 받으니 이상하구나. 서연 씨가 힘들까봐 겁이 나.
나는 다독였다. 할아버지도 돌봄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녀는 할아버지가 건강해지실 거라 믿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울 뿐 수요일 서연의 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저 나이 많은 분을 지도할 때 조심해. 사람들이 너 편애한다고 말 못하게. 서연은 휴대전화를 보며 망설였다. 계속 1대1 지도를 해야 할까? 그날 저녁 김 선생님은 늦게 와서 그룹 수업만 참여했다. 동작이 어색하고 망설임이 느껴졌다. 수업이 끝나자 서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 하셨어요. 그는 예의 고개 숙여 답례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개인 지도를 앞두고 서연은 망설였다. 전화를 걸지 망설이다가 마침내 문자를 보냈다. 할아버지, 오늘 1대1 지도는 일정 조정 때문에 미뤄야 할 것 같아요. 그는 메시지를 읽고 허탈해하다가 답장 없이 메시지를 지웠다. 그날 밤 김동현 어르신은 잠들지 못했다. 서연이 자세를 바로 잡아주던 모습, 남의 시선에 고민하던 표정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다. 내가 그만해야 할까? 그녀를 편히 해줘야 할까? 다음 날 아침 그는 스튜디오로 들어서지 못하고 베란다 의자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 물었다. 할아버지, 왜 이리 일찍 오셨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서연 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사람들의 소문이 두려워.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할아버지도 건강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녀가 함께하길 선택했듯 우리도 응원할게요. 한낮 서연이 도착해 그의 얼굴을 살폈다. 그는 혼자 앉아 있었고 서연이 다가가 말했다. 오셨다니 다행이에요. 오늘은 제가 죄송해요. 기분 상하게 해서. 김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다. 네, 잘못 아니야. 내가 나이 들미 자존심을 건드렸어. 서연은 살며시 그의 손을 잡았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선생님의 의지를 보고 있어요. 오후에는 두 사람이 가볍게 그룹 수업을 함께 했다. 서연은 모두에게 세심히 신경 쓰며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김 선생님은 공정함을 느끼며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수업이 끝난 뒤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느끼세요?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훨씬 나아졌어요. 고마워요. 저녁에 김 선생님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 씨, 저는 계속 1대1 레슨을 받고 싶어요. 당신이 필요해요. 서연은 감동의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주변 시선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항상 곁에 있을게요. 김 선생님과 서연은 필라테스룸 큰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그의 등은 더 곧게 펴졌고 골반도 균형을 찾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믿음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가을잎이 떨어지며 편견을 넘어 함께 걸어갈 결심을 증인처럼 지켜보고 있었다. 강변 필라테스룸의 밤이 깃들자 가장 험난한 시련이 몰려온다. 김동현과 박서연 모두 알았다. 이 여정이 충분히 강인하지 않다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질투의 소동이 잠시 잦아든 직후 새로운 폭풍이 일어났다. 어느 금요일 오후 필라테스 관리자가 서연을 불러들였다. 소문 들었어? 네가 나이든 회원을 특별히 챙겨서 이름을 알린다는 얘기가 퍼지고 있어. 계속되면 젊은 고객이 등을 돌릴 거야. 서연은 충격을 받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과연 김 선생님을 계속 1대1로 가르쳐야 할지 고민했다. 그 사이 김동현은 여전히 그룹 수업에 꾸준히 나왔다. 그러나 오늘은 브릿지 동작을 하다 왼쪽 골반이 욱신거렸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운동을 마쳤지만 기구에서 내리자마자 다리가 떨렸다. 서연이 달려와 걱정스레 물었다. 김 선생님, 어디가 아프세요?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과하게 움직여서 그런가 봐. 괜찮아. 하지만 그의 눈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그날 밤 김 선생님은 소파에 늘어져 있었다. 나, 지은, 이 찾아갔을 때 그는 골반을 부여잡고 찡그리고 있었다. 내가 휴식을 권하자 그는 성급히 말했다. 서연 씨를 더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한숨 지으며 말했다. 스스로를 돌봐야죠. 그는 중얼거렸다. 필라테스가 그녀에겐 부담이 된 것 같아. 토요일 SNS에 소문이 확산되었다. 한 블로거가 김 선생님과 서연의 사진을 올리며
젊은 강사가 나이 든 회원을 감정적으로 이용한다고 적었다. 순식간에 악성 댓글이 쇄도했다. 서연은 모니터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노력과 명예가 모독당한 듯 느꼈다. 댓글을 지우려다 김 선생님을 생각하며 그대로 두고 투명한 해명을 올리기로 결심했다. 일요일 아침 김 선생님은 아들의 메시지를 받았다. 아버지, 센터에서 아버지와 강사님 얘기가 퍼지고 있대요. 괜찮으세요?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걱정 말라, 나는 괜찮아. 하지만 전화를 끊고 한숨 지으며 중얼거렸다. 서연의 커리어를 망치고 싶지 않아. 다음 주 중반, 서연의 업무 상황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필라테스 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열었다. 나쁜 소문이 계속되면 젊은 고객을 잃는다. 편파적이지 않다는 걸 증명해야 해. 서연은 고객들의 진척 데이터를 제시하자고 제안했지만 관리자는 고개를 저었다. 충분히 설득력 있지 않아. 서연은 갈팡질팡하며 일을 잃을까 두려워했다. 피트니스 개인 레슨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김 할아버지는 옆으로 플랭크를 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움켜잡았다. 서연은 깜짝 놀라 얼른 그를 의자에 부축했다. 김 할아버지, 응급차를 부를게요. 그녀는 급히 전화로 구급차를 호출했다. 할아버지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서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구급차는 김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서연은 빨개진 눈으로 복도 밖에 서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의사가 나와 말했다. 김 할아버지께서는 초기 폐렴과 심장 긴장 증세가 있습니다. 입원해서 관찰이 필요합니다. 서연은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제가 더 잘 돌봤어야 했는데. 의사는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곁에 계신 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병실에서 김 할아버지는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서연은 곁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김 할아버지,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뜨고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서연아, 네가 정말 잘했단다.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라. 두 세대가 교차하는 순간 눈물이 고였다. 다음 날 내가 방문했을 때 서연은 복도 의자에 머리를 숙인 채 지쳐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집에 가서 좀 쉬는 게 어때? 그녀는 고개를 들며 단호히 말했다. 할아버지를 혼자 두고 못 가요. 나는 말없이 그녀의 의지를 감탄하며 지켜보았다. 그녀는 간단한 간식을 사와서 저녁까지 병상 곁을 지켰다. 사흘간의 치료 후 김 할아버지의 상태는 안정되었다. 의사는 말했다. 일주일간 절대 안정을 취한 뒤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제가 계속 옆에서 보살필게요. 할아버지는 그녀를 바라보며 믿음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고맙다, 서연아. 퇴원하는 날, 필라테스 실의 분위기는 따뜻한 환영으로 가득했다. 젊은 회원이 서연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정말 대단하세요. 오세훈 관장님도 다가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서연 씨와 김 할아버지께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김 할아버지는 덧붙였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니까. 병원 후 첫 수업에서 서연은 가볍게 호흡과 스트레칭 위주의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김 할아버지는 천천히 집중하며 동작을 따라 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호흡과 움직임을 조율하며 굳건해진 신뢰를 느꼈다. 수업이 끝난 후 김 할아버지와 서연은 스튜디오 베란다에 앉아 늦가을 낙엽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린 이 시련을 이겨냈구나. 서연은 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 순간 사회적 편견은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조화로운 마음만이 남아 있었다. 모든 문이 닫힌 듯 보일 때 뜻밖의 기회가 열리고 그 순간이야말로 반세기 차이를 넘어 두 사람의 가슴 속에 부활의 불꽃을 지핀다.
어느 한 초겨울 아침 리버사이드 필라테스 스튜디오에 메시지 알림 벨소리가 울렸다. 나는 이지은. 휴대폰을 보니 센터 매니저님께서 보낸 문자가 있었다. KBS 건강하게 삽시다에서 세대 간 트레이닝 모델을 취재하고 싶어 합니다. 김동현 어르신과 박서연 강사님을 출연진으로 추천드린다고 하네요.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릴 기회였지만 동시에 커다란 언론의 무게가 따라왔다. 내가 소식을 전하자 김 어르신은 현관 앞 벤치에 앉아 계셨다. 놀란 듯 눈을 크게 뜨시더니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셨다. 이제 우리의 여정이 더 멀리 퍼지려나 보구나. 방금 운동실에서 나온 서연은 이 말을 듣고 곧장 환호했다. 정말요? 저 방금 센터 업무 마친 참이에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기대와 설렘이 함께 어렸다. 촬영은 한강변 공원에서 진행되었다. 벚꽃 아래 야외에서 운동하던 그곳이다. 촬영팀은 카메라, 인터뷰 담당, 음향 담당 3명으로 이루어졌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햇살이 부드러웠다. 진행을 맡은 중년의 에미씨 기자는 다정하게 인사했다. 오늘 우리는 리버사이드 필라테스에 왔습니다. 이곳은 세대 간 교감을 보여주는 산 증거입니다. 리포트는 김 어르신의 호흡 운동과 척추 스트레칭 장면으로 시작되었다. 카메라는 이마에 주름을 비추다가 척추가 곧게 펴지며 환해진 표정을 클로즈업했다. MC가 물었다. 78세의 나이에 필라테스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예상하셨나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다. 노년에는 휴식만 하는 줄 알았는데 서연 덕분에 다시 힘과 기쁨을 찾았네. 다음 장면은 서연이 어르신의 고관절을 교정해주는 모습이었다. 카메라는 손길 하나하나를 천천히 담았다. MC가 서연에게 물었다. 연세 많은 고객을 가르칠 때 부담스럽진 않으신가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저는 오직 전문성과 배움의 자세를 믿습니다. 나이는 건강에 대한 열망을 막지 못해요. 짧은 인터뷰가 끝나고 자유 대화 시간이 이어졌다. 김 어르신은 서연을 딸이라 부르며 체육교사였던 부인께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셨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세대를 잇는 건강의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다음 날 이 방송은 전국 채널에서 방영되었다. 온라인 조회수는 10만 건을 훌쩍 넘겼고 훈훈한 이야기,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등의 감동 댓글이 이어졌다. 리버사이드 필라테스 센터에는 등록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서연은 김 어르신을 꼭 껴안고 말했다. 이렇게 반응이 클 줄 몰랐어요. 어르신은 그녀의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으며 답했다. 네가 해낸 거야. 이 방송을 계기로 새로운 프로젝트가 열렸다. 시문화재단에서 김 어르신과 서연에게 노년 필라테스 워크숍을 지역 도서관에서 열어달라고 제안한 것이다. 워크숍에는 젊은 자원봉사자들과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해 거의 50명이 모였다. 워크숍 준비를 위해 서연과 어르신은 강의안을 작성하고 조를 나누고 장비를 준비했다. 나와 경희대 친구들이 와서 자료를 인쇄하고 매트를 깔고 기기를 닦아 도왔다. 분주했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김 어르신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경험을 나누었다. 예전엔 무조건 웨이트만 했는데 이제야 필라테스로 마음까지 다스린다네. 웃음과 박수가 간견장을 가득 채웠다. 워크숍이 대성공을 거뒀다. 처음으로 척추를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면서도 통증이 없자 많은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렸다. 젊은 참가자들 또한 영감을 전해준 김 선생님을 보며 감동을 받았다. 행사 말미에 조직위원장이 김 선생님과 서영 코치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며 말했다. 세대 간의 연결을 만들어주시고 건강한 삶의 방식을 전파해주신 김 선생님과 서연 코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 선생님은 상장을 받으며 눈가가 촉촉해진 채 말했다. 인생이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어 감사합니다. 같은 날 오후 서연 코치와 김 선생님은 강변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스치고 물결이 잔잔히 일렁였다. 서연이 속삭였다. 이렇게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어요. 김 선생님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가 내게 희망을 주었단다.
두 세대가 함께 호흡을 맞추던 그 순간은 강가의 벤치에 또렷이 새겨졌다. 며칠 후 김 선생님은 시립 요양원에서 편지를 받았다. 입주 어르신들을 위한 필라테스 수업을 열어주십시오. 건강이 완전치 않아 망설였지만 서연이 격려했다. 선생님, 가세요. 제가 옆에서 도울게요. 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한번 가보지. 요양원 첫 수업 날, 이동식 운동실 문을 열자 20분의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 선생님은 환히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늙은 것이 아닙니다. 더 오래 젊은 것뿐이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김 선생님과 서연은 한 분 한 분 호흡 동작을 지도했다. 웃음소리와 감사 인사가 실내 가득 울려 퍼졌다. 김 선생님과 서연은 센터로 돌아오는 길에 대화를 나눴다. 서연이 물었다. 어떻게 느끼세요? 김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나는 아직 큰 사명이 남아있는 것 같구나. 서연은 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우리 함께 계속해요. 마른 잎이 흩날리며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폭풍이 지나고 아침 햇살이 비칠 때 밥과 그른 단순한 식당도 강가 필라테스 교실도 아니다. 그것은 세대를 초월한 우정의 증거이며 이제 두 마음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챕터로 나아갈 것이다. 초봄 이른 아침, 리버사이드 필라테스는 신선한 꽃과 파스텔 풍선으로 화사하게 꾸며졌다. KBS, SBS 대표와 주요 건강 잡지, 기자들이 모두 모여 김동현 선생님과 젊은 트레이너 박서연의 세대 연계 100회 수업을 축하하며 촬영을 진행했다. 운동실은 밝은 색감과 잔잔한 음악으로 가득 찼다. 나, 이지은은 많은 사람들이 두 스승과 제자를 둘러싼 광경을 지켜보며 말로 다할 수 없는 행복이 가슴에 차올랐다. 센터장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오늘은 김 선생님과 서연 코치의 100회 개인 수업을 기념합니다. 두 분이 나이 없는 영감을 지역사회에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서연은 쑥스러워 고개를 숙였고 김 선생님은 천천히 걸어올라 단아한 모습으로 인사했다. 김 선생님은 청중 앞에 정중히 고개를 숙인 뒤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저는 78세입니다. 많은 분이 제 나이에 꿈을 꾸기엔 청춘이 지났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필라테스와 서연 코치 덕분에 저는 다시 움직임의 기쁨과 삶에 대한 열망을 찾았습니다. 편견과 나이라는 두려움을 극복할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꿈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훌륭한 동반자 서연 코치에게 감사드립니다. 청중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서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분홍 튤립 꽃다발, 김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꽃과 모두의 축하 메시지가 담긴 서명 편지를 전했다. 감동에 젖은 눈빛 속에서 김 선생님은 희망의 하늘을 보았다. 같은 날 오후 두 사람은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촬영 일정을 이어갔다. 카메라는 화려하게 핀 벚꽃 나무 아래 야외에서 필라테스 하는 장면을 담았다. 김 선생님이 우아하게 브릿지 동작을 선보이면 서연 코치는 미세한 동작까지 다듬어 주었다. 촬영 후 MC가 물었다. 세대 연결의 상징이 된 소감은? 서연이 답했다.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게 살 자격이 있으니까요. 김 선생님이 덧붙였다. 그리고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그날 이후 그들의 이야기는 서울 전역에 퍼졌다. 다른 피트니스 센터들에서는 서연을 강사로 초청했지만 그녀는 함께 오래 걸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이유로 리버사이드에 남기를 선택했다. 김 선생님은 시 노인회 건강대사로 임명되어 요양원 주민들을 위해 무료 필라테스 수업을 열었다. 어느 주말 오후 김 선생님은 나와 서연을 데리고 요양원을 방문했다. 아늑한 강당에는 20분이 넘는 어르신들이 줄지어 앉아 계셨다. 김 선생님은 환히 웃으며 말씀하셨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함께 올바르게 호흡하고 부드럽게 몸을 구부리며 생명력을 느껴보세요. 80세 할머니께서 의자에 앉아 처음으로 캣카우 동작을 따라 하시자 웃음이 터져 나왔다. 서연은 한 분 한 분 자세를 정성껏 교정해 드렸다. 프로그램은 박수갈채와
감동의 눈물로 마무리되었다. 돌아오는 길에 서연은 수줍게 속삭였다. 이렇게 행복한 적은 처음이에요. 김 선생님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네가 있어 내가 더 믿음이 생겼단다. 백발이 희끗희끗한 그의 머리칼과 바람에 흩날리는 그녀의 머리칼이 어우러져 봄날의 그림 같은 풍경을 이루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오고 김 선생님과 내가 작은 필라테스 공간을 더한 밥과 글카페는 날로 손님이 늘어갔다. 김 선생님이 기획한 한 유럽 퓨전 메뉴와 서연이 설계한 영양 균형 식단으로 김치 브리토 롤과 계란 프라이 라이스 샌드위치 같은 창의적인 메뉴가 인기를 끌었다. 어느 날 영업 종료 후 나는 나무 테이블에 앉아 김치 브리토를 맛보는 서연과 김 선생님을 보았다. 따뜻한 노란 조명 아래 두 사람의 얼굴이 환히 빛났다.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김 선생님, 일상의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김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너도 고맙다. 네 덕분에 아직 사랑받고 싶은 내가 있음을 알았단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스승과 제자가 아니다. 그들은 동반자이자 선택한 가족이다. 세상이 수군거려도 개의치 않는다. 누군가 나의 차를 운운할 때마다 서연은 웃으며 말한다. 사랑은 세월이 아니라 진심으로 잰답니다. 여름말 붉게 물든 꽃들이 거리를 수놓을 때 리버사이드 필라테스는 회원들을 위해 강변 공원으로 소풍을 준비했다. 30여 명이 돗자리를 펴고 간단한 필라테스 동작을 함께 했다. 김 선생님은 나무십 그늘 아래에서 호흡 동작을 안내했고 서연은 다리 들기 동작을 이끌었다. 사람들은 바람에 실린 나무십 소리와 웃음소리에 몸과 마음을 맞추었다. 그 순간 나는 동현 선생님과 서연이 손을 맞잡은 모습을 보며 완벽한 조화를 느꼈다. 그들은 서로에게 미소를 건네고 믿음을 나누었다. 모든 편견은 안개처럼 사라졌다. 두 사람을 잇는 보이지 않는 실은 우정과 신뢰, 나이 없는 열망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강가의 필라테스실에서 작은 밥집까지, 아픈 기억에서 새 삶의 열망까지 그들은 함께 지속 가능한 행복을 지어 올렸다. 한 번의 호흡, 한 번의 움직임, 한 끼의 따뜻함이 모두 진리를 증명했다. 마음을 열면 어떤 인생도 빛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밥과 글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믿음과 연대, 모든 장벽을 넘어선 인간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